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비가 며칠째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고요. 이 앞에 보이는 꽃은 레위시아라는 꽃이죠. 이 레위시아 꽃은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온도와 조건이 맞으면 1년 내에 이렇게 꽃을 피는데요. 해마다 겨울에는 꽃을 좀 덜 피워주고 봄에서부터 여름 한창 꽃을 피울 때인데요. 지금 장마 기간이 되면서 꽃도 좀 주름이 들었고요. 옆에 있는 요 아이도 똑같이 레위시아인데 엄청나게 건강하고 꽃을 많이 피웠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모습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게 깍지벌레, 그 솜깍지 벌레가 온 걸 제가 잠시 방치했더니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어요. 누런 잎이 지고 막 하엽도 지고 솜깍지가 온 걸 제가 알았는데 약을 타서 주는 게 귀찮아서 잠시 미뤘더니 하엽도 많이 졌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입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죠. 이 손깍지 벌레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배설물을 내보내면서 다육이가 지저분해진답니다. 이 레위시아는 작년에 사다가 지금 1년 반을 키웠고요. 작년에도 여름내 꽃을 보여줬는데 장마 기간인 이때의 모습이 이랬었어요. 다행히 옆에 아이는 이렇게 아직 모습을 지키고 꽃도 피고 있는데요. 이 레위시아가 이때 이렇게 깍지가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꽃을 이렇게 피워주기 때문에 깍지가 달려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아이도 여기 있는 요 레위시아도 똑같이 지금 요 위에 보면 싹잡아 골드라는 깍지 약을 지금 뿌려 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를 일단 해주면 좀 더 열심히 치료를 해주면서 신경 써서 봐야 되고요. 여기 지금 제가 누런 잎이나 하엽은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약을 치고 나서 환풍기, 선풍기 앞에다 놓고 계속 건조하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여름이고 습도가 좀 80%가 넘어요. 오늘 장마 기간이라. 근데 이 아이를 3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약을 쳐줘야 되는데 약을 주면은 결국 화분에는 수분기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다 보면 뿌리가 상할 수가 있어서 일단 장마 기간이고 여름에 약을 주면 선풍기로 계속 건조시켜 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깍지벌레는 요맘때에 꽃이 피는 다육이에게 많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밖에 지금 습도가 높은 대신에 또 하엽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하엽이 진 뒤쪽에 깍지가 있어요. 이 옆에도 지금 퍼플 딜라이트인데요. 퍼플 딜라이트는 바깥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시커멓게 지저분한 게 있죠. 이것 또한 깍지벌레의 배설물입니다. 깍지벌레가 위쪽에 요렇게 한두 개 있는 거를 보이죠? 봤어요, 제가. 근데 요거를 한두 개 보일 때 얼른 닦아주고 약을 쳐줬어야 되는데, 같이 방치를 했더니 바로 깍지벌레 보이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배설물을 보이면서 번졌죠. 색깔이 이 깍지벌레가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퍼플 딜과 레위시아를 동시에 깍지 약을 타서 이렇게 뿌려 주었고요. 한 번 치료를 하면은 한 번만 갖고 되지 않아요. 깍지가 내성이 있기 때문에 3번, 4번 반복해서 잊지 않고 꾸준히 깍지가 이길 거냐 다육맘이 이길 거냐라는 자세로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깍지약을 쳐줬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습도가 높다 보니까 물을 안 줘서 건조한 다육이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볼까요? 제가 여기에 루비를 몇 포트를 이렇게 뽑아 놨는데요. 이 루비는 농장에서 가지고 올 때 농장 사장님이 물을 듬뿍 줬어요. 한 달 정도, 8월 한 달 정도 물을 주지 않을 마음으로 물을 흠뻑 줬는데 저한테 가져왔고,
제가 가져온 베란다는 환기가 선풍기를 제가 틀어주지 않는 한 계속 돌아가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는 옆에 있는 루비보다 배로 비싼 아이죠. 근데 이 아이도 반쪽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포트에서 뽑아놨답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차라리 뽑아서 뿌리에 흙을 얼른 말려주는 게 다육이에게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농장에서라면 물을 충분히 저면을 해준 상태고 대신 환풍기를 계속 돌려서 이 아이들이 썩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데 베란다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썩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바짝 말렸다가 마른 배합토에 심어주는 게 더 좋죠. 그렇다고 그러면 비가 올 때 모든 다육이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말라서 먼지가 폭닥폭닥하고 모습이 쪼그라드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요럴 때 오히려 물을 살짝 조금 주시고요. 선풍기 돌려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 온도가 뜨겁지 않아서 녹는 일은 없고요. 지금 옆에 좀 전에 보셨던 잠시만요. 이 루비처럼 완전히 저면을 해서 100% 물을 줬을 때는 장마 때 이렇게 녹는 현상이 나오겠지만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아고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짝 말라 있는 아이라 이런 경우에는 물을 한 10%, 화분의 10%죠. 그죠? 살짝 준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며칠에 마를 수 있는 정도만큼만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을 주다 보면 이렇게 비가 올 때 녹는 현상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 물을 주는 농원 같은 경우는 환경이 맞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해도 견딜 수 있는 여건이고 저희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 바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풍기라도 강제로 틀어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아무래도 해는 덜 보고 바람은 덜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주면 녹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물이 말라 있는 상태, 너무 쪼글쪼글한 상태로 방치하면은요, 또 가을에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의 물을 주는데 밤낮의 온도가 아직은 열대야가 없기 때문에 살짝씩 물을 주어서 이 아이들이 8월 한 달 견딜 만큼의 수분을 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은 굳이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고 요 정도의 외관을 갖고 있고 단단함을 유지한다 그러면 물을 주는 것보다는 살짝 배가 고픈 게 더 도움이 되죠. 그러나 너무 쪼글거린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밤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 뜨겁지 않고 열대가 없는 이런 상태일 때 살짝 물을 주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금 습도 80도예요. 굳이 물을 줘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습도가 끝나고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온도가 정말 푹푹 찌는 온도고 밤의 온도가 엄청나게 이제 높아질 겁니다. 낮밤의 온도가. 이런 열대야가 있을 때는 물을 주는 건 절대 금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0% 정도의 물을 살짝 주시고요. 그때 물을 단수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싶어서 두 가지 말씀드려요.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들이 깍지벌레가 생기고요. 깍지벌레가 생기면 약을 바로 쳐주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깍지가 꼈던 아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지저분하답니다. 깍지의 배설물이에요. 먼지가 아닙니다. 그 깍지는 이렇게 꽃이 필 때 자주 오고요. 또 깍지가 하나이가 보일 때 얼른 처리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제가 살짝 방치를 한 사이 이렇게 많이 늘면서 배설물이 생겼어요. 그러나 또 얼른 또 열심히 지금부터 신경 써서 치료를 해준다면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지저분하게. 이럴 때는 깍지를 면봉이나 핀셋으로 티슈나 이런 걸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치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이렇게 깍지에 보여드렸고, 장마 때 물을 주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정말 물 고픈 아이들, 이 장마가 끝나고 해가 뜨면 그때는 물 주는 게 어려워서 살짝 물을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몇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이죠. 에보니. 그 다음에 나는 장미여보 이렇게 키운다로 다복하게 심은 아이인데 이렇게 이제 목대를 만들면서 크고 있죠. 그 다음에 외목대로 키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장미여보. 좀 물을 굶긴 상태라 잎이 작고 네, 오골오골하고 작죠. 그죠? 저는 장미여보가 이렇게도 한 아이가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가느다란 줄기 하나에서 이렇게 목대로 완전 변신했고요. 저희 아이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장미허브. 아이비에는 이렇게 란타나가 같이 있는데요. 이 란타나가 하는 역할은요. 물이 마르면 란타나가 제일 먼저 잎을 착 늘어뜨려요. 그러면 화분에 물이 없다는 신호랍니다. 일주일 단위로 한 번 주는데 매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요 사이에 주는데 요즘 같을 때는 물 고프다라는 표현이 7일 이후에 나타나고요. 건조할 때는 한 6일이면 나타나요. 근데 이 아이는 나타나는 한 가지를 꺾어서 심었는데 이렇게 꽃도 피고 지고를 계속 반복하고요. 물이 없다라는 신호를 입장을 보고 바로 안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답니다. 저희 아이비는 여러 번 보셨죠. 지금은 네, 베란다 천장을 타고 올라가서 네, 끝까지 올라가서 네, 저희 빨랫망을 뚫고 바깥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저기가 한 20cm 정도 남았을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갈까요? 이렇게 네, 아이비가 저 끝인데 지금 자기가 자리를 못 잡았네요.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벽을 타고 발을 내딛고 이렇게 쭉 붙어서 다녔는데 이쪽에 지금 두 줄기는 이렇게 창밖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 저희 아이비 진짜 한 4, 5년 키웠고요. 여기서 3년째 이렇게 지금 벽을 타고 크고 있답니다. 네, 저희 대왕 꽃기린인데요. 이 왕꽃기린이든 그냥 꽃기린이든 이 기린들은 햇볕을 보여주면 사시사철 정말 한겨울에도 꽃을 너무 잘 피워주죠. 또 꽃꽂이도 삽목도 잘 돼요. 중간에 그냥 삽목해서 심어주면 죽는 법도 없이 이 아이는 크더라고요. 제가 작은 아이, 큰 아이를 갖고 있는데 이렇고요. 저희 적기성이 엄청 예뻤던 아이인데 요즘 물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바닐라비스. 네, 저희 지금 막살라리아인데요. 이렇게 새촉도 나오는가 하면 중간에서 공중 뿌리도 나오고 있어요. 뿌리 쪽이 안 좋아서일까요? 합식을 하면서 이 아이들도 한번 뿌리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새 아이를 한 군데다가 크게 심어서 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베란다에서 아사이베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하단에다 많이 심었고 요거는 지금 베란다에다 한 포트를 키웠는데 이렇게 열매도 맺었답니다. 바람이 오늘 많이 불어주네요. 우리 쿠스 에보니는 제가 농원에서 가져올 때 너무너무 바싹 말라서 거의 이제 고사돼 갖고 죽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꽂아 놓고 네, 중간중간 물을 줘서 이제 다시 살아났고요. 이제 다시 예쁜 모습을 만들려면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제 자옥로 네, 이 아이를 조금 분갈이를 해서 여럿으로 나눠 포기 나눔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두니까 위로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자옥로를 나누면 여러 포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수고요. 여기 이렇게 잎꽂이를 여러 아이들 해놨는데 네, 물을 주지 않고 있는 관계로
성장해 하는 건 많이 보이지 않네요. 네, 알스토니가 그 귀한 꽃을 전부 보여주려고 꽃대 맺힌 거 보이시나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꽃대를 맺고 있네요. 네, 이 알스토니도 꽃을 밝은 해가 있을 때 살짝 채송화 같은 꽃을 피웠다가 해가 지니까 이렇게 오므리고 있답니다. 네, 이 아이도 알스토니. 알스토니가 지금 꽃이 거의 지는 계절인데 이 아이들은 조금 늦게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베란다에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씩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비는 한바탕 더 올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어둡고 꾸무리꾸무리해지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